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인쌤입니다. 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93년생 계유생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93년생 닭띠는 2021년이 되면 29세가 되네요. 네, 29. 네. 자, 20대의 이제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보내게 되겠네요. 네. 좀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아직은 20대니까, 피 끓는 청춘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아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죠? 본인의 진로 선택 내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안 그러면 또 가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뭔가를 본인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은 조금 사회생활이나 어떤 가정생활이 조금 과거보다 한 10년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29세니까 아직은 뭐 얼마든지 여유가 있고, 아직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꿈꾸고 있는 그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죠? 예.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운명학이라는 것은 100% 믿어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운명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여러분의 정보라고 해요, 정보. 현대는 정보를 누가 얼마나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그것을 내가 유용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리죠. 이 운명학도 하나의 어떤 정보인데, 이 정보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는 그런 지혜만 발휘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요. 자, 닭띠인데, 이 닭띠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닭띠가 보면 닭이 색깔로 구분하면 5가지가 있거든요. 이 계유생은 검은 닭, 오골개는 오골개요. 그 다음에 뭐 흰닭, 붉은 닭, 푸른 닭, 뭐 또 뭐가 있지? 황금닭 이렇게 한 종류가 있는데, 색깔로 구분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 가십거리를 받아들이면 되고요. 또 내가 이야기해주는 이 운세풀이는 어떤 띠를 위주로 해가지고 뭐 띠의 어떤 뭐 동물의 특성이라든지 성격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냥 가십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띠가 그 사람의 운명은 절대 아니거든요. 띠가 본인이 아니에요. 그 정말 아셔야 돼요. 닭띠로 태어났다고 전부 다 운명이 닭띠같이 사느냐? 그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사주팔자에서 운명은 내가 태어난 날의 천간오행, 그 하늘의 오행의 고유 기운이 있어요. 그 고유한 기운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가지 하늘의 기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게 나입니다. 나,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로 태어났냐, 을로 태어났냐, 병으로 태어났냐. 자,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띠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어떤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죠. 더 확대하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 스토리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난 고유 오행에 따라서 그 정보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갑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완전히 다르고, 병으로 태어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띠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사주팔자 풀이거든요. 자, 그렇게 각설하고요. 그 정도 마시고. 자, 이게, 이 동상 보시려면 본인의 태어난 고유한 오행이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아셔야 되는데,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시를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것을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나가는 순서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해당 파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막,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물론 이걸 다 보셔도 되는데, 다 보시면 뭐 재미도 있고, 참고도 되고, 공부하시는 분은 또 도움이 되고 그래요. 다 보면은 시간이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본인 것만 보시면은 한 10분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제가 해드리는 거는 20대니까, 주로 20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본인의 진로, 적성 이쪽이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혼인 이런 게 중요한데, 그쪽 위주로 제가 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은 적선시가의 필류 예경,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 자신의 경사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유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갑목으로 계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갑목이라는 오행을 한번 봅시다. 갑목은 오행상으로 목, 나무를 나무. 우리가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금목, 이런, 걸 상징, 비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이 갑목은 또 고유한 속성을 가요. 속성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성격인데, 성량이라고 보시겠죠. 자,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량, 진취적인 성량, 뻗어나가려는 성량,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량. 한마디로 이거는 리더적인 성량, 우두머리 성량. 내가 대장을 하겠다는 성량이죠. 그 어디서나, 어떤 분야에서나 내가 대장을 하겠다. 이런 어떤 성량이죠. 그죠? 내가 아마, 이렇게 뛰어나 보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 또 갑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어질고 인자한 이런 어떤 사람이 착하고 이런 쪽.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갑목이다 보니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교육계에도 많이 있고 어떤 뭐 정치계라든지 뭐 하여튼 어떤 각 분야에서 내가 어떤 선두, 어떤 리더 이런 쪽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다. 또한 이제 갑목은 공문, 공공의 일, 공적인 일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이 인연이 많다 보니까 공직계통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갑목을 속성을 가진 갑목이 계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갑목이 계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전생과 관련된 정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를 보면은 네, 일단은 공부운과 학문운이 잘 주어졌어요. 예, 학벌운. 예. 이거는 태어나면서도 똑똑한 건 아니고 내가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하고 굉장히 내공이 쌓이는 어떤 전문 자격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인연이 주어졌거든요. 아울러서 또 관운도 잘 주어졌어요. 관, 특히 정관, 옛날에 말하면 벼슬, 요즘 말하면 공무원, 내지 어떤 반듯한 직장, 요즘 말하면 소위 정규직이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아주 올바르고 올곧다 보시면 됩니다. 단정하고 이렇게 원리 원칙적이고 한마디로 약간 보수적이라 보면 되겠죠. 이제 기본 틀, 룰 이런 거를 중요시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딱 옛날에 말하는 공직자, 공무원의 또 선비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올바른 어떤 관의 어떤 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쪽이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자, 이거는 요즘 말하면 굉장히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의미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문을 해가지고 내가 그 학문을 통해서 어떤 공직계통이나 아주 올바른 계통의 직장, 직업 이런 쪽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어요. 이거는 중간에 깨지 말고
가져가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끝까지 가져가고, 안 그러면 중간에 깨지거든.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년기에 어떤 그런 어떤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상이 누렸던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거는 깨지 말고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자, 이러한 간목이 개윤의 그런 정보가 조있는데, 자, 그렇지만 또 태어났던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이 간목이 계유년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 본인의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니까 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학문운과 관운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학문과 어떤 직장, 관운, 어떤 명예의 운을 본인이 잘 감당을 하고 그쪽을 잘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튼튼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다음, 물론 이제 다른 쪽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물질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어떤 끼나 어떤 재능, 어떤 기술 쪽에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또 이제 사회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다음에 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되나.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호기심 있는 분야에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 이런 쪽도 풍부하고 상당히 사람이 그러니까 연애에서 저렇게 공부를 학문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또 어떤 재능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전문직 계통 전문 자격도 갖추고 내 능력도 펼치는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금상첨화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컴퓨터 말하면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성장하면서 공부도 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수준도 갖춰지고 또한 그것을 잘 써먹는 재능이나 재주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화가 잘 되면은 아주 능력이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능력대로 살아가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개균이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도 잘 펼치면서 어떤 남편도 남자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아주 금상첨화로 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다음은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 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애에서 또 관운이 주어지는데 이게 관이 이제 중첩이 됐어요. 가중이 됐어요. 자, 이렇게 중첩, 가중되면 조금은 스트레스예요. 이게 내가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좌우지간 이 사주는 간목이 계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문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결국은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관으로 진출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관건은 이 관이란 놈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그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조직이 애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사느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관건이죠. 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이게 남편 운과 직결되거든요. 남편 복하고 직결돼요. 그러니까 관건은 또 뭐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편이나 남자라는 존재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거의 관건은 공부 학문운에 달렸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지 어떤 내공이 있으면은 관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종속 애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건이 잘 갖춰지면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 복이 좀 떨어진다 보시면 되죠. 스트레스가 다가온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관건은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라.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동서양의 책 속에 기인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기인 중인 기인을 여러분들의 멘토로 모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수준이 한층 상승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시라는 거.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학문, 라이센스, 학벌, 자격 이쪽에 인연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운이 기본적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애에서도 공부를 또 주어졌죠. 이게 공부운이 또 가중됐거든요. 중첩됐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요. 너무 배가 부른데 자꾸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 그래도 공부를 하시면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내공이 이제 빵빵했죠. 실력이, 자격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중요하죠. 그죠? 이걸 가지고 관으로 진출해도 되고 보니까 또 다른 쪽에 어떤 재물을 인사하면 재물을 추구해도 되고 예체능 쪽에 재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 쪽에 어떤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내공 자격이 갖춰지고 어떤 학문이 갖춰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가능성이 있다 보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맨, 어떤 상상력도 풍부하고 네,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간목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운이냐 한번 볼까요? 신축년 2021년 내년 운세를 보면은, 내년의 정보는 보면은, 우선에, 재물이 들어오는데 재물이 들어오는데 이 재물이 기인의 형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바른 재물이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월급이 한층 안정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사업의 영업, 어떤 재물운이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들어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도 좋아요. 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진의 기회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반듯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자, 29세니까 아마 지금 직장을 구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네 보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친적으로 내년에는 남녀 공이 이성운이 좋거든요. 이성이 반듯한 이성, 기인의 이성이 들어오는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29세 되는 교육생들은 내년에 반듯한 이성운이 들어오니까 그쪽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맞이하는 게 좋겠네요. 인연을 맺는 게 좋겠네요 보니까요. 자, 그 외에, 이제, 그렇더라도 육신적으로 좀 주의할 사항을 한번 볼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장모님, 할머니의 건강을 좀 미리 염려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기혼자라 그러면은, 요즘 아직 기혼자가 많지 않아요. 기혼자라 그러면, 남자 기혼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처의 건강, 처의 운은 조금 막히거든요. 예, 그쪽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관계는 없고, 예. 그 다음에, 정말, 남녀, 관계없이, 이제 아래 사람으로 인한 운이 좀 막히는데, 아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지금 나이에는, 그지? 네, 그리고 뭐가 있나, 경금, 고정화, 기토. 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자, 내년에 간목도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계유년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 오행상으로 목을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간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 그러면 을목은 작은 나무 내지 다소 연약한 나무 안 그러면은 화초, 농작물, 능쿨식물 같은 이런 어떤 나무를 상징을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을목은 굉장히 끈질기고 생명력도 강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현실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리를 중요시 여긴다 볼 수 있겠죠.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 여긴다면 을목은 실리를 중요시 여기면 현실주의자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을목을 이렇게 나약하고 약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게 단단한 밧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꽁꽁 묶어버리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을목 될 때 엿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생명력도 끈질기고 현실적이죠, 그죠? 쉽게 꺾이질 않아요. 구부렸으면 구부러졌지. 자, 그러면서 을목 고유의 특성 가지고 있죠. 속성 인자한 어질이고 인자하고 사람이 착하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도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러한 을목이 이제 계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을목이 계유년에 태어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학문운이 주어졌는데, 이 학문은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감정이나 코드가 맞는 쪽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죠. 요즘 말하면 이과적인 학문도 해당이 되고, 또한 순수한 문과 같으면은 순수한 인문학 쪽도 해당됩니다. 순수 인문학 이런 쪽도 잘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관운도 주어졌거든요. 근데 저 관운은 좀 센 관운, 약간 거친 관운, 이런 쪽인데, 무관계통이라고 되겠어요. 군인, 경찰, 검찰, 아니면은 약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강한 직업, 이런 쪽에 인이 잘 주어졌거든요. 특히 조상과 관련된 인연인데, 조상이 저 관이나 어떤 저 학문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약간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 식복이 좀 약한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식복이라는 것은, 조상복 내지 어떤 부모복일 수가 있는데, 이게 조상까지, 부모까지 영향을 미치고 내려오게 되면, 어릴 때 환경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잘 극복을 하게 되면 내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아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쓴 약이 될 수 있겠죠. 야, 이걸 극복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이거를 하게 되면은 큰 인물로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극복이 되면 좋겠네요. 물론 환경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태어난 사주의 월, 일, 시의 관계를 다 봐야 되는데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을목은 충분히 극복하리라 봅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진, 조상의 정보를 가진 을목이 또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이 뿌리와 근원이 튼튼하고,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걸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연에서 주어진 저 관이라든지 공부, 학문, 이거하고 잘 맞아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내공이 튼튼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저 관 내지 명예, 권력도 본인이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한 다른 쪽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능이나 어떤 재능 내지 어떤 기술 쪽에 또 잘 나왔으면 그쪽도 잘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뿌리가 근원이 튼튼하다는 것은 좋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죠? 다음은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고 호기심 가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연에서 저렇게 공부운과 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하고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실력이 있는 능력자, 재능, 수준이 있는 어떤 전문 자격을 가진 능력자, 재능,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을목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연에서 주어진 저 학문과 저 관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화가 잘 되면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모두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유능한 어떤 전문가 전문직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능력대로 살아가면서 남편을 잘 요리하는 어떤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다음은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관과 권력이 주어지는 인연은 좋은데 이게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를 쥐고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조직의 애속이 되어가지고 종속이 되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 복하고 남편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 보니까요. 그래서 이 관건은 어디 있느냐? 오직 공부 학문에 있습니다. 라이센스, 학벌, 내공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을목은 계유년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는 학문에 주어졌죠, 그죠? 야, 이거하고 잘 조화가 되면 얼마든지 이 관을 관 쪽으로 가가지고 권력 쪽을 가가지고 그쪽하고 그쪽에서 잘 성취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 하지만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관이 너무 세거든요, 스트레스가. 자, 저거를 중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인들을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동서양에 유명한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멘토, 어떤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관건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학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 공부 더더욱이나 책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확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운 이런 쪽 인연이 좋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연애 태어난 해에서도 공부운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공부운이 가중 중첩됐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고,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요. 내가 배가 부른데 자꾸 밥 먹으라는 식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 나오시면은 자, 내공이 빵빵하고 실력이 갖춰졌죠, 그죠? 자, 이론가입니다. 한마디로 이론가 내지는 아이디어맨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연애에 주어진 저 어떤 관을 저 좀 거친 관을 본인이 잘 감당을 하고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으로 얼마든지 성취를 권력적으로 성취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이 강하게 나와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끼나 재능 내지 안 그러면 뭐 기술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내공이 갖춰졌다, 실력이 갖춰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저 을목이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자, 신축년이 되면은 을목은 어떤 정보, 어떤 스토리가 들어오느냐. 을목은 신축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을목은 신축년이 되면 약간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특히 직장이나 이런 데서 직업적인 측면에서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거든요. 또한 어떤 재물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면, 재물을 움직이면은 그게 스트레스로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을 움직여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굉장히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을 위한 스트레스,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 대체로 좀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가능하면 내년에는 움직이지 말고 동하지 말고 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하는 쪽, 이런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가능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도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직장에서
할 일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거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한 해는 좀 푹 쉬었다가 해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보니까. 특히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조금 더더욱이나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을목은 건강도 뿌리도 좀 상한 해다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외 육신적으로 남자분 같은 경우는 기혼자라 그러면 처의 건강 내지 처의 운세가 조금 막히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돈이 한번 묶이기도 하거든요. 잠기기도 하니까 절대 투자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보니까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보면은 부친의 건강 내지 이쪽이 좀 막히고 지체가 되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녀 공이 아래 사람인데 아직 아래 사람이 있을 단계는 아니네요. 그쪽이 조금 막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의 건강 쪽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장모님 내지 할머니의 건강 이쪽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상 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내년에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도 자연상태 오행상으로 불을 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을 하거든. 상징을 하고 비유를 합니다. 자, 하늘의 태양은 밝은 빛과 따뜻한 광을 주죠. 그러니까 광명과 따뜻함을 주는 저 태양은 굉장히 유익하고 쓸모가 있죠. 사람도 유익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할 일이 많고 희생봉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특히 겨울에 태어나면 더 그래요. 자, 저런 병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애절하고 예의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물론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저러한 병화가 이제 계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 스토리가 좋았을까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올바른 관, 반듯한 관, 이런 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예, 권력, 이런 쪽, 거기다가 이제 재물도 반듯한 재물, 안정된 재물.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굉장히 반듯하고 올바르고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약간 보수주의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식인데, 올바른 사람인데, 반듯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삶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고 이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정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저 관은 정관이니까 옛날 말하는 벼슬, 요즘 말하는 공무원, 공직계통 이런 쪽인데, 자, 저 관은 본인이 관과 저 재물은 깨지 말고 가져가면 좋겠어요. 끝까지. 저거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태어난 내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내 것으로 계속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좌우지간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 전생관 정보에서 그런 능력, 어떤 재능, 어떤 기운이 주어졌어요. 자, 저러한 병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계유년,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이런 쪽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굉장히 똑똑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실력을 갖춰가고, 자격을 갖춰가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내공을 가지고, 저 연에서 주어진 저 재를 내가 얼마든지 취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 관, 요즘 말하는 공무원이죠. 옛날에 말하면 벼슬, 그런 쪽으로 가면은 얼마든지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잘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물질과 재물을 다루는 쪽에 어떤 전문가로서 이론가로서 성장할 수 있겠네 보여요.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요.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같은 불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저 권력, 명예, 재물을 내가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기 때문에 저 관이나 재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관이 잘 주어졌으니까 아마도 관 쪽으로, 권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반듯한 직장 쪽으로요. 다음은 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현실이 강한데, 이 사주는 이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 어떤 재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이죠. 일도 잘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통밥이 판단이 빠르죠. 쉽게 말해서. 판단 빠르고,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재물운이 좀 강하거든요. 연애에서도 태어난 해에서 재물운이 주어졌는데, 또 재물운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재물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내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너무 강하면은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속성속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상당히 개인을 하실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운세를 봐서 가지고 대운을 봐 가지고 성패까지 미리 예견하고 본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게 보여 보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힘드는데 자 직장 생활을 하시면은 주로 이제 물질을 다루고 돈을 다루는 쪽 하시면 좋아요. 회계나 뭐 이런 쪽, 재정이나 안 그러면 금융계통 쪽이나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내지 사람이나 사물을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에 어떤 능력자, 일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문제는 이 재물을 고급적으로 내가 힘이 있게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춰지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시고 기인을 멘토로 주는 거죠. 자,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동서양의 책 속에 위대한 기인들이 많죠. 자,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멘토나 후원자로 모시면은 저 재물을 훨씬 고급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수준 높게. 관건은 거기 달렸네요. 학문과 공부와 기인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거든요.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원, 명예, 권력과 관련된 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 관이란 권력이란 놈은 내가 관의 힘,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운, 남편운하고 직결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너니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편이나 남자라는 존재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이 관건은 오로지 공부, 학문, 자격, 라이센스, 어떤 학벌, 어떤 내공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잘 갖추어지게 되면은 본인이 관을 쥐고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에 속종속돼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능성이 많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능력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꾸로 남편이라는 존재가 스트레스로 항상 다가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건은 공부하고 기인을 어떻게 내가 많이 맞이해가지고 하느냐에 달렸죠. 그죠? 특히 이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복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자, 희생봉사하는 것도 좋고 일복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있은 후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항상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한 이후에 남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병화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병화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신축년 운세. 내년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나요? 자, 병화는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액션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 결과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생산품이 되기도 하고 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을 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자, 또 여자분 같은, 심지어는 직장 그만두고 내일 하겠다 나설 수도 있거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도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보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게 병화가 계윤에 태어나가지고 뿌리가 조금 기운이 좀 약하거든요. 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 힘만 빼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야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해가지고 운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병화가 내년에 계윤에 태어나가 힘이 없어가지고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돈이 좀 묶이게 되거든요.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게 있고. 육친 관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을 믿음이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녀 아래 사람으로 인한 운이 좀 막히는데 아래 사람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나이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건강 조금 챙기시는 게 좋고요. 형제 간의 건강 운도 조금 막히네. 그 정도라 보시면 자, 육친 관계에서는. 자, 내년에 병화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는 자연상태 오행상으로 불을 상징합니다.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면 정화도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하거든요. 자, 달과 별은 아름답고 때로는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죠. 그죠? 신비스럽기도 하죠. 그죠? 또 저 정화는 문명의 불이다. 문명,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 전기불, 촛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불,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죠. 그죠? 예. 또한 저 정화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무지를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 상당히 지혜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저 정화는 도하의 불, 여자로가 정화인 거는 도하의 불,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고 매력적인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남자가 봤을 때 그래요. 이성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동성이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또 정화가 기본적으로 밝고 명랑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속은 그렇지 않지만요.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저런 정화가 이제 계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계유년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정보 스토리가 주어졌을까요? 보면은, 네, 현재, 네, 다소 강한 기운에 관사할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어떤 힘든 어떤 이런 직장, 직업, 명예, 이런 쪽이 주어졌거든요. 요즘 말하면은, 무관계통인데, 군인, 경찰, 검찰 내지 다소 거친 직업, 인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 그쪽이 주어졌고, 재물운도 상당히 좀 크게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스케일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 강한 관과 저
저 스케일이 큰 재물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저 재물은 또 기인의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돼서 조상이 저에게 큰 재물이나 관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상 쪽에 누렸다가 끝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릴 때 어떤 환경이 그게 부모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본인의 어릴 때 환경이 좀 안 좋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것을 내가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극복을 할지 못할지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좋고 하면 극복이 되겠죠. 자, 극복이 되면은 굉장히, 유용한 큰 그릇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정 환경이나 좋지 않더라도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 환경이 대체로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조상 관련돼서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이 있죠. 그죠? 자, 계유는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어떤 전문 자격, 내공이 있죠. 그죠? 야,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지고 실력이 있으니까, 연에서 주어진 저 관과 큰 재물을 본인이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공부 학문을 해가지고 저 저 권력,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오직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쪽 인연도 잘 주어졌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관과 권력과 저 재물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은 저걸 내가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좋네요. 다음은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은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는 현실에 뛰어나고, 판단력, 쉽게 말해서, 통발이 빠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일꾼이기도 합니다. 일도 잘하고. 자,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사업가적인 재질이 주어졌죠. 재능이. 자, 하지만 정화가 계윤에 태어나가 힘이 약한 데다가 저렇게 재물이 너무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물이란 너무 특성이 있어요. 너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을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또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지 말고, 개인이 하지 말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직장 생활하면 일꾼이죠. 일 잘하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일, 물질을 다루는 일 쪽에 일을 하시는, 직장 생활 하시면 좋아요. 회계나 재정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그냥 물질을 다루는 기능 쪽, 이런 쪽에 어떤 직장생활 할 수 있는데, 자, 이 관건은 이 정화도 가을에 태어나면 재물이 강하게 주어지는데, 이 재물을 내가 고급스럽게 좀 쓰려고 그러면, 유용하게 쓰려고 그러면,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내공, 실력, 그걸 쌓으셔야 돼요. 전문 자격, 라이센스, 이런 쪽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기인을 많이 만나시고, 기인을 후원자로 모시는 게 좋아요. 자,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이, 책 속에 많이 있겠죠.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습니다. 자, 그 기인들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저 재물을 고급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굉장히 통박이 빠르죠. 그죠? 이론 이런 거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얄팍한 재물밖에 못 구하게 됩니다. 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기인을 반드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책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관이나 권력과 인연이 된 거는 좋은데, 자, 이게 내가 주인공으로서 칼자루를 쥐고 내가 저 권력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이나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갈 것이냐, 관건이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 복하고 직결돼 있거든, 보니까. 역시 관건이죠, 그죠?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나 남자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인데, 핵심은 무조건 공부에 있어요.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저 관의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돼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종속에 애속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실력이 갖춰지고 자격이 갖춰지면은 능력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사람의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환영받는 사람인데, 한마디 일복이 많죠. 그죠? 자, 일복이 많다는 것은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화가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일복 많은 거, 본인의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본인의 몸과 마음을 있은 후에 타인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희생봉사 하시는 건 안 좋아요. 자,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은 정화가 자 신축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스토리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정화가 신축이 되면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전문적 기술적인 쪽으로 깊이 빠져드는 쪽이거든요. 한마디에 매니아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내 액션을 해가지고 내 전문이나 기술 어떤 걸 가지고 액션을 해서 그 결과를 크게 만들어내겠다는 좀 욕심이 좀 생기는 한 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한번 하겠다고 나서는 수도 있겠네요. 지금 직장을 오래 했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일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나서기도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좀 어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하고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겠네 보니까요. 자, 정화가 내년에 문제는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계유년에 태어나가지고 정화의 뿌리 기운이 약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힘만 쓰고 욕만 쓰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취미생활에 빠지는 건 좋은 관계 없지만 또 재물이나 물질이 투자돼 가지고 또 결과를 보겠다고 났을 때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남 좋은 일만 시킨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정화가 내년에 따른 육신적으로 중요한 상이 뭐가 있느냐. 예, 내년에 보면은, 재물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좀 막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요. 그쪽이 조금은, 그래서 절대로 내년에 무슨 돈을 들여가 뭘 하는 걸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기혼자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처의 운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의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거고, 남자분은 장모님이나 할머니의 건강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이 조금은 힘든 한 해입니다. 정화는 내년에 본인의 건강이 좀 침체되는 해이기 때문에 본인 건강을 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정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상태 오행상으로 흙을 상징하거든요. 흙 중에서 태산, 큰 산을 상징합니다. 자, 저 무토는 굉장히 중후하고 속이 깊고 굉장히 신중하고 신뢰와 신용, 믿음
속성을 중요시 여기죠. 그죠? 속이 너무 깊다 보니까 자기 표현, 감정 표현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애정관계 이런 데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이 깊습니다. 자, 이 무토가, 그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자, 계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계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능력자네요. 재능꾼입니다. 특히 언행과 행동에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거예요. 예, 무슨 학문을 해가지고 성장하면 똑똑한 게 아니고 본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네. 거기다가 재물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아주 올바른 재물, 그에 대한 본인의 감각, 집착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치밀하고 꼼꼼하고 아주 계산적이다 봅니다. 굉장히 능력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마이다스의 손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마이다스의 손인, 마이다스의 은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거를 잘 가지고 가면 좋겠네요. 저 재물은 좋아요. 저 능력도. 자, 저거는 본인의 장점으로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쓰면 좋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관건은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 저거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깨먹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조상이 누렸던 어떤 재능이고, 부모 쪽에 본인 어릴 때 누렸던 환경적 재능이라 볼 수 있는데요. 좌우지간 가져가면 좋겠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성이 들어와가지고, 반듯한 이성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본인이, 감정을 많이 주고받았던 이성이죠. 자, 첫사랑인데, 첫사랑이 굉장히 빨리 왔죠. 그죠? 예, 저 첫사랑은 평생, 가져가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중간에 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사주 구조 따라서. 그렇게 되면 평생 잊지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자, 여자분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자분도 좀 이성 일찍 들어올 수 있네요. 다음은 저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어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 그쪽 인연이 잘 주어졌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명예나 권력은 내가 그 권력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그 권력을 쓸 것이냐, 안 그러면 그 권력이나 조직이 애속이 돼가지고 종속되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죠. 그죠? 말단으로.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운하고 직결되거든 보내가요. 자, 그랬는데 이게 내가 관의 주인공 내지 관의 권력의 주인공이 되든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 보니까. 예. 아주 재능은 타고날 때부터 뛰어나 있는데 내공은 약하거든요. 실력은 약해요.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을 갖춰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기인을 멘트로 두는 게 좋아요. 자,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들 계시죠. 자, 그 기인을 많이 만나시기 좋습니다. 관건은 역시 공부와 기인이죠. 이제 그게 잘 갖추어지면은 이 관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게 될 거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이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반대가 되면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됩니다.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학문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은 공부와 관련된 인연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에서 주어진 타고난 재능, 능력, 저거하고 잘 조화가 되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수준이 있는 능력자, 전문 자격을 갖춘 능력자, 학벌이 있는 능력자, 뭐 이런 식으로 자격적인 능력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저 언어적 능력, 재능, 저 재물도 아주 고급지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전문을 갖춘 능력자죠. 전문 자격을 갖는 능력자, 예, 금상첨화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죠, 그죠? 예,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능력자입니다. 한마디로 실력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겠네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역시 공부를 죽으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다음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나는 능력자, 재능, 재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
다재다능. 왜냐하면 연애에서도 재능이 주어지는데 또 재능이 같이 능력이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재다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사회생활도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하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잘못하면 오지랖이 굉장히 넓죠. 그죠? 자, 넓어가지고 너무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가벼울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기운이 여러 분야로 이렇게 흩어지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된 재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어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학문,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면서 저 재능이 고급적으로 쓰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소 가볍게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냥 단순한 제조꾼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면하시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기가 학벌을 가진 게 좋고요.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신 거죠. 기인을 멘토로 해가지고 많이 만나신 게 좋은데,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죠. 자, 책을 죽으라고 많이 보셔가지고 여러분 기인들을 여러분 멘토로 모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서 한참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그러면 좋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능력대로 살라는 심리가 강해가지고 프리랜서적인 심리, 이게 남녀 다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어디에 애속되고 이런 마음이 잘 없어요. 직장생활 잘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잘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근데 본인이 잘난 만큼 잘난 남자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려고 그러면 역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떠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 1달인데,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빠르다 보시면 됩니다. 통빨이 빠르죠. 뭐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도 현실에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사업가적인 재능도 좋아요. 자, 하지만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게 태어난 해의 재물운도 주어진 데다가 본인의 재능까지 주어지는데 약간 마이다스의 마이다스의 은행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관리 통제에 취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내가 끌려가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고 속성속패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가능하면은 본인 일을 안 하는 게,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직장생활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직장이, 물질을 다루는 직장이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재정이나 회계 분야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쪽이 좋게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단순 물질을 어떤 다루는 재능 쪽, 기능 쪽, 이런 쪽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자, 이 재물을, 물질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을 갖추셔야 되고, 기인을 여러분의 멘토로 모셔가지고 후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동서양 책 속에 그 책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겨울에 태어나면 무토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본인이 통빨이 빠르거든요. 그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식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계절별 특징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은 무토가 2021년 신축이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무토가 신축이 되면은 어떤 경쟁심, 승부욕, 승패욕이 발동되거든요. 그것도 기인과 함께, 기인 동료와 함께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인데, 자, 그래가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 액션을 하거든요. 자, 결과에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할 길을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때려치우고 하려고 달라들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재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남편이나 남자가 있다 그러면 갈등 관계가 많이 조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내년에 승부욕을 가지고 승패를 보겠다고 액션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개윤의 무토가 태어나기 때문에 좀 본인의 뿌리 기운이 약하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내가 재주는 부리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조심해야 될까 내보니까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 한번 내 기분 좋게 놀러 다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질적인 또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내년에 왜냐면 문서운도 별로 안 좋고, 문서운이 내년 장기고 문서가 힘들어지는 해거든요. 그러한 일면이 있네요. 네. 자, 육신관계로 봤을 때, 내년에 남녀 모두 모친의 건강이 조금 지체되고 침체되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건강 쪽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남자분은 장모님이나 할머님의 건강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남녀 공이 이제 아래 사람의 건강, 운이 좀 막히는데, 뭐 아래 사람이 많을 나이는 아니죠, 그죠? 네. 뭐 육신관계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네요. 자, 무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기토도 오행상 자연 상태에서는 땅 중에서도 대지, 넓고 넓은 대지,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품은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는 만사 만물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어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다 볼 수 있겠죠. 희생봉사 정신도 뛰어나고 상당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일꾼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 기토가 너무 희생봉사만 하시면 안 되죠. 특히나 가을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가 있은 후에 희생봉사 하셔야 됩니다. 기토도.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은 좋지만은, 본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기토도 기본적으로 토의 어떤 성향, 굉장히 중후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 믿음을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애정관계 이런 데서는 다소, 따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이 깊다 보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기토가 이제 계윤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자, 계윤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이에요. 지금 내면적인 재능인데 속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빠져들어가서 그쪽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요즘 말하면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거는 타고나면서부터 똑똑한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해가 학문을 해가 똑똑한 것은 아니고 그쪽으로 내면적으로 굉장히 똑똑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학문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아주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전문직 계통으로. 그죠? 학문이 잘 뒷받침이 되는 사주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꾼으로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재물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드는 능력도 뛰어나죠. 그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마이다스의 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 자, 저 재능은 내가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어요. 예, 저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어떤 정보인데, 저거를 내가 내 것으로 가져갈지 못 가져갈지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 가지고 가게 되고, 안 그러면 저 재능은 손능기에 왔다가 가는 재능일 수 있겠죠. 또한 저거는 조상과 관련돼서 식복이 있거든요. 식복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먹을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릴 때 환경이나 어떤 이런 쪽에 먹을 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먹을 복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부모 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그게 끝까지 가져갈지 못 가져갈지는 역시 월일시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자, 저러한 정보가 좋은 기토가 태어나는 계절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자, 태어나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떨까 한번 볼까요? 자, 계유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원,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관운과 권력이 주어진 거는 좋아요. 예, 그까지는 좋은데, 자, 이거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칼자를 쥐고 내 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권력을 내가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것이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단으로 관건이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 복하고 남편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남편,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냐. 관건이죠. 자, 이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 학문, 라이센스에 있습니다. 내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라이센스 학벌이 기본적인 자기가 갖추어지면은 저 관도 그렇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 능력도 훨씬 고급화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관도 내가 권력도 내가 향유할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똑똑한 남편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예. 자, 학교 공부뿐 아니고 인생 공부 내지 어떤 기인의 멘토를 많이 만나시죠.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책 속에 많이 있죠. 그죠? 동서양의 유명한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인들을 여러분의 후원자, 멘토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운이 잘 주어졌어요. 예, 그쪽으로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격, 내지 기본적으로 내공이 갖춰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연에서 주어진 저 재능, 능력, 끼, 함께 잘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금상첨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예, 한마디로 나는 어떤 실력이 있는 능력자, 이렇게 전문 자격이 있는 능력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전문직 계통으로 전문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예,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학문과 인연이 많아가지고 학문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전문직으로 전문가로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능,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호기심 쪽으로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또 재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재능이 너무 강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재다능한까지는 좋은데 약간 그 깊이가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녀 공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어떤 직장이나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나는 내 능력대로 내가 재물을 구하겠다, 뭐, 어떤 결과를 만들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해서 남편하고 관계나 이런 쪽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직 결혼은 안 할 수도 많겠네요. 본인이 똑똑하기 때문에 본인 눈높이에 맞는 남자가 잘 안 나타날 수 있죠. 그죠?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 잘난 만큼 이렇게 잘난 남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예.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대한 의지력이 약합니다. 예. 내가 거기서 의지가 살겠다는 심리가 약하거든.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하지만 이게 사회성도 좋고, 능력도 있고, 어떤 대인관계도 좋고 하는데, 약간 오지랖이 너무 넓고, 잘못하면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가벼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절제된 재능, 능력 발휘가 필요하고, 절제된 사회관계, 절제된 대인관계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그 모든 것이 좋아지거든요. 이 재능도 훨씬 수준 높은 재능이 되고 사회관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금상첨화겠죠. 그죠? 역시 공부를 죽으라고 하시고 또 어떤 기인을 여러분의 멘토로 많이 모신 게 좋아요. 여러분 기인이 여러분 주변에 없을 수도 있는데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습니다. 자, 책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인을 멘토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으로 감각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이론받으는 현실, 판단력, 통과이 빠르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일꾼입니다. 일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 재능이 다 갖춰졌어요. 자, 거기다가 연에서 주어진 저 어떤 재능, 능력하고 또 연에서 주어진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어떤 재물하고 아주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굉장히 너무 강하거든요. 자, 이 재물이라는 놈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은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속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일어났다가 그게 망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연애에 주어진 저 전문적 기술적인 저 재능하고 재물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약간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마찬가지거든요. 이 재물을 내가 좀 더 고급스럽게 내가 통제하고 쓰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내공을 높이셔야 되거든요.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의 전문적인 어떤 그 힘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어떤 기인들을 많이 모셔야 됩니다. 기인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내공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멘토로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은 저 재물을 훨씬 내가 고급스럽게 다룰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특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책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랑. 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기토가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운세,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기토는 내년에 되면은 본인의 주체나 주관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자, 취미생활에 빠져드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뭘 실제로 액션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물론 저 기토가 어떤 전문성 내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려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도 기토가 계윤에 태어나가지고 좀 힘이 뿌리가 약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만 쓰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욱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고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갈등 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가능하면 내년에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게 좋네요. 그냥 취미 활동을 하시는 관계없고 깊이 빠지는 관계없고 그 외에는 뭐 육친 관계에서는 뭐 크게 좀 중요한 게 없네요. 정화평관, 본인의 건강 중요하셔야 돼요. 내년에 기토는 본인의 건강이 좀 침체되고 좀 묻기는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많이 좀 챙기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상 기토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이 경금은 우리가 자연상태 오행상으로 금속, 쇠, 내지 큰 바위를 상징을 하고도 비유하죠. 자, 기본적으로 좀 강직하고 강인한 어떤 이런 게 인상이 풍기죠. 그죠? 강직하고 강인하고 때로는 좀 거칠기도 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경금이 사주가 좋으면 무관계통으로도 많이 출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약간은 극한 직업 이런 쪽도 좀 터프한 직업. 정의 뭐 이런 쪽대. 자, 정의를 많이 찾는 것도 좋은데 실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경금이. 자, 저렇게 속성 타고난 경금이 자, 계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계유년에 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재능 능력자네요. 아주 언변적으로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또한 어떤 성부욕도 강하고, 주체 주관도 강하고, 그런 건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 능력은 어릴 때부터 배워서 능력이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도 강하고 주관도 강하죠. 그래서 맡기가 쉽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를 가르치려 들 수도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약간은 어떤 기본 틀을 깨려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저런 재능을 끝까지 가져가면 좋은데, 저거는 본래 약간 거친 어떤 재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건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상 쪽에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어떤 망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거든요. 재능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저기 부모까지 만약 영향이 내려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가정 환경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저 재능은 굉장히 좋은 재능이기도 큰 재능이기 때문에 극복을 하게 되면은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성부를 거는 쪽에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수 있겠죠. 여자분 같은 경우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 내 재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없을지는 태어난 월일시의 관계를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설사 어릴 때 운이 환경이 안 좋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를 잘 극복만 하게 되면은 저게 굉장히 나중에는 큰 내 어떤 무기로 쓸 수 있죠. 그죠? 특히 언변 쪽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계통도 좋고 정치, 외교, 사교 쪽, 영업 쪽, 등등, 그죠? 이런 쪽에 좌우지간 사람을 상대 말을 하는 쪽은 다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적으로 똑똑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저러한 능력이 주어진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계절,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재능이 잘 주어졌어요. 예, 그렇게 되면 돈과 관련된 쪽, 물질과 관련된 쪽,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재능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연애에서 본인이 재능도 좋아진 데다가 어떤 베이스, 근본, 뿌리도 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마이다스의 손처럼 돼가지고 저 재물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약간 성패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직장생활, 물질을 다루는 쪽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도 좋고 그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 그러면 단순히 물질을 다루는 이런 어떤 기능 쪽, 그치? 이런 쪽도 될 수 있겠네요. 역시 이 재물을 좀 고급적으로 다루려고 그러면은 약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기 학벌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훨씬 이 재물을 고급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봄에 태어나야 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통밥이 빠르죠. 현실적으로 똑똑하니까. 그렇더라도 이론을 갖추시면은 굉장히 고급화될 수 있습니다. 저 재물이. 다음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야 되면 관원,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 권력이란 놈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권력을 쓰게 되고,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가 권력의 어떤 애속이 돼가지고 종속이 돼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관건은 내가 힘인데 이 경금은 계균년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힘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관을, 저 권력을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관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금상첨화적으로 더 좋으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격증 갖춰지면 좋아요. 특히 여자분은 이게 남자고 남자 보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또 금상첨화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내공 어떤 기인을 여러분의 멘토로 모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은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야 됩니다.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자, 연애에서도 베이스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쪽이 너무 기운이 강해요. 자기 주장, 주체, 주관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로지 자기 식대로 밀고 나가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연애에서도 그런 어떤 기질이 주어지는데 조상 쪽에서
지어진 데다가 거다가 자기 주장이 또 고집이 너무 강해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런 쓸모가 있으면 쓸 데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용처가 더 잘 나와 있어야 돼요.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월에서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갈 것이고, 관이 있으면 관이나 권력 쪽으로 갈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어떤 재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쪽으로,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별로 문제 없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기초가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면서 한번 베이스가 좋죠. 근데 저 이제 용처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좀 쓸모가 별로 없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약간 고급 백수 내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안 그러면 그냥 용처 잘 안 나와 있으면 육체적인 일, 육체 노동, 이런 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저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난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내는 가겠다 하는, 본래 연애에서도 저렇게, 조상 쪽에서도 그런 기운이 강해져지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능력이 많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고, 마당발이 될 수도 있고, 경쟁심, 시기심과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재주가 많아버리면은, 이 재주가 조금 가벼울 수가 있죠. 좀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수준이 떨어지고,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사회성도 조금 수준이 떨어지죠. 약간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절제된 재능 발휘와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수준 높은 언능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 내공이셔야 되고, 세상에 훌륭한 멘토를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자, 훌륭한 기인들, 그 기인들은 책 속에 많죠.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여러분 기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예, 나는 능력자로 태어났지만은 조금은 지나칠 수 있다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나는 내 식대로 사겠다는 심리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웬만해서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잘났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잘난 남자 만나야 되는데, 잘난 남자 눈에 잘 안 나타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경금이 이제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운세가 들어오느냐. 네. 경금이 신축년이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문서운이 좋네요. 그것도 기인의 문서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는 잡아셔도 좋습니다. 집 문서든 땅 문서든 어떤 사업장 문서든 좋고, 또한 시험운도 좋고, 또한 어떤 소식운, 정보운, 기인의 소식, 기인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것도 받아들여서 좋아요. 또한 경금은 내년에 승부욕, 승패욕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조상 쪽에서 본래 그런 기운이 주어지는데 내년으로 또 주어졌어.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한번 일을 한번 저지를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크게 주관대로 기인과 함께 자, 저지르는 건 좋은데 사주 자체에서 재물이나 관이나 재능이나 끼 쪽이 잘 나와 있으면 내년에 하여튼 금상첨화가 잘 좋는데, 만약에 그게 안 나와 있으면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측면이 있네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욕만 쓰고 별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일면이 있긴 있네요. 자, 하지만 또한 육친적으로 내년에 좀 조심할, 내년 남녀의 공이 직장운은 좀 막히거든요. 관운, 직장운은 막히거든요. 직장에서는 좀 한가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도 한 해 푹 쉬는 해로 생각하실 관계 없겠어요. 그죠? 또한 육친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혼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의 운이 조금 막히거든요. 네. 그래 그쪽으로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은 좀 미리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챙기셔야 돼요. 물론 본인이 개인이 생겨가지고 본인이 건강하고 튼튼하지만은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지체되고 묶이는 해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자, 이상 경금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은 오행상 자연 상태에서 금속쇠. 저 금속은 정제된 금속이고, 또한 어떤 보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깔끔하죠. 잘생겼죠. 그죠? 명품이죠. 그죠? 그래서 보석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합니다. 예, 보석이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의리, 정의 이런 쪽도 하고 좀 강직하고 강인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신금이 이제 계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능력자네요. 특히 내면적인 능력이 똑똑합니다. 아주 자기 주체성도 있고요. 뿌리도 있고.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 실력이 있어진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내면적인 똑똑함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좋아하는 깊이 파고드는 쪽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감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파고드는 쪽이거든요. 저기에 또한 본인의 어떤 식복도 있거든요. 식복도 있고, 녹복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 좋네요. 이거는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어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에서 아주 좋은 재능, 똑똑함도 주어졌고, 내면적인 재능도 주어졌고, 식복도 주어졌고, 녹복도 주어졌어요. 이거는 깨지 말고 가져가면 좋겠어요. 예, 중간에서 월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면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손년의 어떤 똑똑함으로 끝날 수도 있지. 그렇게 아쉽겠죠. 예. 이거는 하지만 그 기질이나 어떤 성격은 가지고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저게 사실 전문적인 계통의 똑똑함이 될수 나중에 저게 나중에 학문화가 어우러지면은 전문직 계통 내지 그러니까 이과 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순수 인문학 계통 이런 쪽으로 진리를 연구하는 쪽 이런 쪽에 굉장히 타고난 재질들 능력이 조진네요. 조선과 관련돼서. 자, 이러한 신금이 또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유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죠. 그죠? 한마디로 이론보다는 현실을 중요시이고 현실 통발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르죠. 그죠? 그래서 사업가적인 또 일꾼이기도 합니다. 일도 잘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재능이 주어졌죠. 그죠? 저 사업가적인 마인드, 재능,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계윤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전문 기술과 함께 어떤 마이다스에 손이 돼가지고 저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본인 힘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저 재물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취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본인 사업을 하시고 본인 일을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 일을 하시게 되면은 물질과 재물을 다루는 쪽, 숫자 수리를 다루는 쪽, 금융 회계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쪽으로 직장생활 하시면은 아주 잘 할 것 같아요. 전문직 계통으로. 자, 하지만 역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좀 약할 수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이런 쪽이 좀 갖추어지면은 훨씬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죠? 본인의 어떤 재물의 수준이 그죠?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에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관운과 권력이 주어지기는 좋은데 내가 그 권력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애속될 것인지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난 남편 만나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계윤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뿌리 건강 어떤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 관을 내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을 가도 권력 쪽을 가도 본인이 그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도 발휘하면서 또한 남편도 잘 요리하는 양수겹장 이런 쪽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가을은 양력으로 가을은 8, 9, 10월 달이 돼요. 8, 9, 10월 양력 되면은
기본 베이스, 근본이 뿌리가 튼튼하게 태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서. 예. 태어난 저 조상 쪽에서도 그런 또 기운이 주어지는데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본인의 주관, 주체성, 고집도 좀 있고 세죠. 예. 그런 쪽이 이제 좀 강하다 보시면 자아심이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저런 재능 끼까지 있으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합니다. 속으로 은근히 고집이 굉장히 좀 강하다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재능, 그 조상적으로 주어진 저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죠? 자, 내공도 충분하니까 그걸 가지고 태어난 일이나 시에 관이 나와 있으면 관 권력 쪽으로 갈 것이고 재물이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추구할 것이고 또 예체능계 끼나 어떤 재능 그쪽에서 그쪽이나 갈 것이고 또 기술 분야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걸로 가게 되겠죠. 그죠? 예.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 그거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자본이 튼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되네.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재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이게 조상 쪽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재능, 능력이 잘 주어지는데 또 주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할 가능성도 많고 아주 능력자, 재주꾼이 될 수 많습니다. 이거는 개유연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주체 주관도 있으면서 능력자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재능이 너무 다재다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뿌리가 좀 약하고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식대로 프리랜서로 이렇게 내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심리가 강한데 내 능력을 펴면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은 남자한테 대한 의지가 약하거든요. 나는 내 식대로 살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약간 이성관계에서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났죠. 그러니까 잘난 남편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 재능이 좀 고급적으로 좀 쓰이려고 그러면 약간 공부가 필요합니다. 약간 이 절제된 재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이 필요하거든요. 조금은 자기식대로 내지 자기 위주로 이렇게 약간은 천방지축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절제된 고급, 재능과 절제된 사회관계, 대인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 내공이 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고급화되거든요. 네, 그렇네요.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그러한 걸 가지네요. 자, 다음은 이제 그럼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신금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본래 신금이 주관도가 주체성이 강한데 내년은 더더욱이나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강한데 내년은 어떤 아이디어, 발상, 어떤 상상력 이쪽이 풍부해지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금은 어떤 상상력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다 많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약간 허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관계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예술 계통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쪽이나 어떤 이런 쪽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실체를 먹고 사는 쪽은 non-픽션 쪽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년에 어떤 문서운 이런 것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한 어떤 정보나 소식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이것도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시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은 보이시피싱도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공부, 학문도 들어오는데 어떤 진리에 대한 공부, 어떤 뭐 인생에 대한 공부, 어떤 종교적인 같은 공부도 필요한데 들어오는데 종교도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다단계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허구를 먹고 사는 쪽은 그게 아이디어고 그게 획기적인 어떤 역발상의 아이디어고 상상이고 이렇게 되는데 망상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돈이 되는 쪽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내년에 육친적으로 중요한 인상이 뭐 있나, 뭐 정화 관계없고, 육친적으로 별 문제가 없네요. 네. 뭐 형제 간의 운의 어떤, 건강은 조금 문제가 되는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육친 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금은. 자, 내년 신금도 한 해는,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는 오행상으로 자연 상태에서 물을 물. 물 중에서도 큰 물, 큰 바다라든지 호수라든지 대해, 대수. 그것을 상징하고 비유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수도 속이 깊고 굉장히 묵직하죠, 그제? 그렇지만 임수는 무토하고 다르게 속 자체는 말랑말랑합니다. 플렉시블 하거든요. 감정도 풍부하고 감정이 때로는 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저 임수는 기본적으로 지혜와 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스럽고 지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거든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임수가 이제 계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특성이 주어지나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공부가 올바른 학문은, 이는 태어나면서 똑똑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하고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전문 지식, 그러니까 라이센스, 학벌, 뭐 자격, 이런 쪽에 운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경쟁적으로 굉장히 경쟁심이 뛰어나고, 성무욕, 성패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내공이 튼튼해지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쓸모가 있어요. 쓸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력이 갖춰지면 용체가 잘 나와있으면 좋겠죠. 그죠? 태어난 월 일시에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고, 어떤 전문 끼나 재능 내지 어떤 기술 쪽에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쪽이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입니다. 네. 자,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조상 쪽에서 한번 크게 엎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가정 환경이 부모까지 그 영향이 내려오게 되면 가정 환경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으라 봅니다. 자, 극복을 하게 되면 훨씬 좋죠. 자, 공부로서 극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극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거든. 내가 어떤 경쟁심 이런 쪽에서 우위를 쓸 수 있거든요. 경쟁에서. 자, 이러한 임수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자, 개유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는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약간 전문가적인 심리거든요. 자, 이게 연에서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공부 학문과 어우러지게 되면 조화가 잘 되면 아주 유능한 전문직 계통,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전문 자격을 갖춘 어떤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던 심리도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도 잘 요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그런데 이 사주는 조상과 관련돼서 이론도 잘 주어졌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을 잘 갖춘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 물질을 다루고 재물을 다루는 쪽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본인 사업을 해도 되겠어요. 본인의 뿌리가 어느 정도 있고 뒤에서 받침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가 기초가 이 재물을 본인 거로 만들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돈과 물질을 다루는 쪽이 좋거든요. 그래서 금융계통이나 어떤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회계 재정 분야라든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도 좋게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능하고 잘 어울리겠네요. 학문하고 그 재물을 다루더라도 약간 수준 있는 재물이죠. 예, 그렇다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는 학문은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예. 연애에서도 또 조상과 관련돼서도 학문운이 주어졌는데 이게 학문운이 중첩이 됐거든요. 가중이 되면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많고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력이 빵빵하고 내공이 갖춰지면 전문 자격이 갖춰지면 자 한마디로 이론가죠. 꿈을 먹고 사는 이론가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쓸 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오시면 좋겠죠. 관이 있으면 관 쪽으로 갈 것이고 재가 있으면 재물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예체능 쪽에 끼나 재능 쪽에 그쪽을 취하게 될 수고 안 그러면 기술에 있으면 기술 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일단은 전문 자격이 갖춰졌다. 재능이 있다. 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용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이게 단순 이론가 내지 어떤 고급 백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안타깝죠. 그죠? 들은 건 많은데 쓸 데가 없게 되면 참 안타깝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오겠죠. 그죠? 강태공처럼. 그죠? 네.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근원이 풍부하고 풍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 근본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연애에서도 공부, 학문도 좋아진 데다가 같이 이렇게 되면 내공도 있고 근원도 튼튼하고 이러면 역시 용처가 된 건 잘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관을 갈 것이고, 그러니까 태어난 월이나 일이나 시에 관이 있으면 관 쪽을 추구할 것이고, 재가 있으면 재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재능이나 끼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기술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용처가 잘 나왔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본인 이론을 갖춘, 자격을 갖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용체가 시원치 않으면은,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에너지도 많은데, 조금 약간 잘못하면은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용체가 시원치 않으면 그냥 단순 육체 노동 이런 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많이 아쉽겠죠. 그죠? 일단은, 그 베이스가 튼튼하고, 기본적인 학문도 자기도 조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임수가 이제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가 한번 볼까요? 임수는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문서운이 들어오거든요. 올바른 문서, 똑바른 문서가 들어오는데 이 문서는 잡으셔도 됩니다. 네. 집문서든 땅문서든 뭐 사업장의 문서든 또한 어떤 좋은 소식, 정보, 어떤 소식도 올바른 소식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거는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네. 또한 시험운도 좋네요. 아울러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도 좋거든요. 내년에 직장이나 직업을 새로 구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아주 올바른 직장, 어떤 명예, 그런 운이 있거든요. 예, 좋다고 보겠네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은 미혼자 같은 경우는 남녀 공인이 마찬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올바른 똑똑한 어떤 배우자가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네요. 내년에는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자분 그래서 조심해 육신상 좀 주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남자분 혹 기혼자 같은 경우는 결혼 좀 빨리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이쪽에 조금 챙기셔야 되거든요. 처의 건강 운이 좀 막히거든요. 내년에 사업이나 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흐름은 좀 막히네요.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그러니까 문서운 이런 거는 좋은데 또 재물로는 조금은 좋다고 볼 수는 없네요. 오히려 묶이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여자분도 배우자. 그러니까, 임수는 내년에, 기혼자는 배우자의 건강 이런 쪽이 조금 막히는 해니까 조금은 주의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문서 좋고, 예, 관계없고, 예. 그 정도 내용
정도로 인친관계는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임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우리가 자연 상태나 어떤 오행상을 봤을 때 물의 물, 임수가 바다나 호수같이 큰 물에 해당된다면 개수는 우리가 빗물, 내지 먹고 마시는 생명수, 이 빗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비는요. 만사 만물에 굉장히 유용하죠. 심지어는 무생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 돼가지고 황폐화되죠. 그죠?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게 지금 생명수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과거 같으면 저기 운물물, 겨울물. 이런 과거에 겨울물을 먹고 마시고 생활용수 썼죠. 그죠? 자, 한마디로 그래서 개수는 굉장히 사람이 쓸모 있고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변도 뛰어난데요. 자, 문제는 저 개수가 한마디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봉사 일복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특히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이 너무 많습니다. 희생봉사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 하셔야 되지. 내가 없는 상태에서 희생봉사 하시는 것이. 그거는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내가 있고 나서 나를 수성하셔야 됩니다.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름이나 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 저는 개수가 내년에, 이제 개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어떤 정보가 주어진나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공부, 학문, 학벌은 주어졌어요. 예. 본인 주관도 강하고 주체성도 있는데 본인이 감정에 맞는 쪽의 공부운이 좋았거든요. 저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면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지거든요. 상당히 내면적인데, 어떤 수준이 있어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과적인 공부도 해당되고 안 그러면 순수 인문학 계통도 공부도 되거든요. 하여튼 성장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도 하지만 약간은 어떤 가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식복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래로 인해서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잘 극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쪽이 가능성이 많거든요. 공부로 학문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 본인은 얼마든지 크게 잘 전문직으로 전문계통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가정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아니면 다 지나왔네요. 예, 그렇겠네요. 자, 저 학문은 본인이 극복을 잘 하게 되면 전문직 계통을 잘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벌, 자격은 일단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개수가 태어나는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능력자, 재능, 재주, 호기심이 많고 자기가 호기심 쪽에 가는 쪽으로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연애 주어진 학문운과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전문 자격을 갖춘 능력자, 재능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능력대로 살면서도 적당히 남편을 잘 조정하고 남편을 잘 요리하겠네요. 그래서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감정도 풍부한 쪽인데 절제된 품이 있는 이런 어떤 대인관계 절제된 능력이라 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네요. 다음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르는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능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이론보다는 현실인데, 근데 조상 중에서 이론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론도 밝고 현실에도 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사학가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죠. 그죠? 물질과 재물에 대한 감각이 빠르기 때문에 통밥도 빠르고, 네, 판단력도 빠르고, 일꾼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문성을 가진 어떤 재물을 추구하는 쪽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또한 본인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물질과 재물을 다루는 쪽 회계 분야라든지 금융 분야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일꾼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좋네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무 라이센스 학벌은 전문 자격증이 주어졌거든요. 이미 연에서 조상과 관련돼서도 공무원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가중 중첩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요.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내공이 빵빵하게 되면은 자, 저 실력을 가지고 사용체가 잘 나오시면 좋겠죠. 그죠?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있으면 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물질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재능이나 어떤 기술 쪽에 있으면 그쪽을 가게 되겠죠.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이 잘 갖춰졌죠. 그죠? 한마디로 한번 실력자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실력을 어떻게 쓸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용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론가, 단순 이론가, 상상가, 망상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아이디어맨.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용체가 잘 나와 있든지, 언젠가 운에서 또 오겠죠. 그죠? 예, 그건 강태공처럼, 그죠?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근원이 풍부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베이스가 튼튼하죠. 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는데 거기에 저 조상과 관련돼서 학문까지 주어졌죠. 실력까지 주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저 기초와 저 학문을 튼튼한 능력을 가지고 쓸 용체가 잘 나오시면 좋겠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있으면 관을 권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 물질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재능이나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가게 되겠죠. 자,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죠? 이론이 탄탄하게 배경이 된 어떤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문제는 자, 용체가 안 나와 있으면 단순 이론가, 망상가, 어떤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맨 내지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언젠가는 운에서도 쓸 때가 오게 됩니다. 운은 오게 돼 있죠. 그죠? 네, 하게 되면 강태공처럼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안타까울 수도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또 미리 끌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저 개수가 내년 신축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볼까요? 신축이 되면 개수가 아이디어, 생각, 상상, 발상 이런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를 먹고 살고 상상력이나 발상력을 먹고 사는 쪽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픽션을 먹고 사는 쪽,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내지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은 굉장히 좋아요. 또 그쪽은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현실을 먹고 사는 쪽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내년에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저 문서운은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사이비일 문서, 가짜의 문서가 많거든요. 또한 귀에 솔직한 어떤 소문이나 정보도 좀 몇 번씩 걸러야 됩니다. 의심하고 의심하고 걸러야 되는 거. 그래야만 되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문제 되거든요.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보이시피싱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공부, 학문도 들어오는데 약간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탐구하는 쪽, 내지 인생을 탐구하는 쪽, 종교에 관련된 이런 쪽 공부도 들어오는데, 자, 종교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사이비 쪽이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뭐, 종교뿐 아니고 다단계도 빠질 수도 있고요. 가짜 뉴스에 현혹될 가능성도 많네요, 보니까. 네. 또한 내년에 관운도 조금 별로서 좋은 해는 아니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외에 내년에 문서운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문서가 장기거든요. 내년 문서는 움직임이 안 좋아요. 문서 잡고, 특히 문서 잡는 건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육신적은, 또한 큰 재물이 한 돈이 장기거든요. 그래서 내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해서 문서를 잡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남녀공이 부친의 건강이 조금 막히는 해니까 미리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친도 마찬가지네. 네, 개수는 부친, 모친 다 건강 쪽에 미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기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기토 그렇고 네, 그 정도, 네, 육친관계 그 정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수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피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내년 신축년 운세에 93년생, 개유생,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입니다. 적선. 적선지가 필요, 여기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경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